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또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 전환을 하면서 지금 또 왜 이렇게 많이 사냐라고 제가 또 팀장님께 여쭤봤었는데 개인과 외국인 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만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왜 이럴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것에 이제 이 비중을 좀 확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사실 대내적으로 좋은 뉴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조정 받을 것 같은데, 내릴 것 같은데, 근데 또 올라와 버리고. 오늘은 또 쉬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사실 어제 저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저녁에 열린 미국 시장에 정말 놀랐습니다. 네. 와 이렇게까지 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굳이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게 되면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적게 보게 되고 또 이제 안 사도 될 걸 또 사면서 또 손실이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종목별로 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롭게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네. 명언을 또 남기셨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한화생명에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호실적을 달성한 또 카카오그룹주에도 지금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 HLB 오랜만에 또 매수가 그렇죠. 들어오고 있고요. 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 그리고 또 LG그룹주에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바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두산퓨얼셀과 효성중공업이 만났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수소 그렇죠. 섹터죠. 그러니까 에너지 더비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해상풍력, 그리고 전기, 태양광, 네. 원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산퓨얼셀과 효성중공업은 과거의 대장주 혹은 주도주였었던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해당 섹터들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두 종목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업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 안에서 섹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주도주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최근에 이 두산퓨얼셀과 효성중공업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그래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이 두 종목 지금 내가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을까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있었는데 소외받았던 분들, 네. 매수하지 못해서 소외받았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현재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 두 종목은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두산퓨얼셀도 또 여름 이후에 수주가 반등 모멘텀이 될 것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 중에서 김태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을 골라주셨는데요. 두산퓨얼셀보다 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퓨얼셀도 하반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두산퓨얼셀보다 이제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효성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실 올해 그렇게 덥다라는 생각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비가 좀 많이 왔고 그리고 열대야에 대한 얘기가 과거보다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이 변압기에 대한 매출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시다 보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유럽 혹은 북미가 엄청나게 더워졌다라는 뉴스 신문 기사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매출 내기보다는
해외로의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 해상풍력에 대한 이야기, 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 전력을 끌어당겨서 관리하는 인프라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이러한 것들도 효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본업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저는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우리나라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파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거기에 중국 시장에 잘 팔아야 되는데, 이 하반기 이제 중국 이 시장에서의 이 회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구간 굉장히 매력적으로 효성중공업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산 퓨얼셀도 물론 관심 있게 봐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나 저는 효성중공업의 수급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2분기 영업이익이 421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다는 걸 입증을 했는데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하반기에는 또 글로벌적인 폭염 때문에 또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전 세계적인 수주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효성중공업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오늘은 수급파이터 혹은 기관계 외국인의 관심을 받는 종목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시세를 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현재 위치라서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고점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 잘못 매수하면 굉장히 또 힘이 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시에 매수라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효성중공업 오늘의 조정을 우리가 이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의 가격 혹은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조금 길게 잡았어요.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짧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길게 드리지만 손절가는 길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박스권 하단이 5만 원이고 상단이 6만 5천 원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만 원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선은 5만 원 꼭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효성중공업을 골라주셨습니다. 조정받은 현재 위치 매수하기에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하지만 타이트하게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가 만났습니다. 카지노죠. 거기서도 강원랜드는 내국인, 또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일본인들이 많은 카지노로 알고 있는데요. 카지노가 아무래도 지금 또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어서 이 두 종목 지금 봐도 괜찮을까 싶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지금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사도 괜찮은가? 이러한 고민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로 인한 피해를 봤던 종목들까지 지금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항공주들도 또 많이 오릅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가격이 내려왔고 또 관광객 수가 또 늘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좀 하실 부분이 이 카지노 관련주들. 정말 흐름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어떠한 섹터, 어떠한 테마보다 가장 좋아요. 리오프닝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항공, 여행,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화장품은 지금 조정의 깊이가 깊어졌고 여행이라든지 항공도
오늘은 좀 일어서고 있지만 그동안의 조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종목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길이 재개되느냐, 또 코로나 재확산에서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시점에서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강원랜드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내국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관점일까요? 제가 오늘 이 수급 화면을 보면서 저도 의아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강원랜드는 내국인 위주잖아요. 네. 근데 이 내국인 위주의 강원랜드는 외국인의 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파라다이스의 이제 이 투자 주체를 한번 보면 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기준인데 기관의 픽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파라다이스에 엄청 힘을 넣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강원랜드에 엄청나게 힘을 넣어주고 있는데 저는 둘 중에 그래도 내국인 기준의 강원랜드가 조금은 더 안정적이다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뉴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내국인 위주의 강원랜드가 조금은 더 선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강원랜드뿐만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GKL도 외국인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지노 기업들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 회복했습니다. 매출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더욱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배팅이라 그래서 이 배팅에 대한 이 한계, 리밋을 좀 없앤 그러한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객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안 가시는 분들 많았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백신들도 많이 맞으셨고 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방역에 신경을 쓰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힘이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카지노 관련주 그 중에서 강원랜드 현재 위치에서의 공략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실적 회복이 더욱더 빠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슈에도 파라다이스에 비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네. 않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강원랜드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대신에 좀 짧은 트레이딩을 좀 가져가자라는 게 컨셉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이제 최종 목표는요.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3만 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24,000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에는 우선 손절해야 된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강원랜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관점을 말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범양건영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범양건영, 가덕도 신공항도 관련주로 그렇죠. 주목을 받았었던 네. 종목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뭐 가덕동 신공항 그리고 이 중소형 건설사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신정부에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이 대책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관련주들 충분히 한번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 요소들이 지금 존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다수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을 예년만큼 짓는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장은 뭐죠?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또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저는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지금 이 신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저는 중소형 건설사 혹은 이러한 테마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또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앞서 이제 이 수급파이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테마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범양건영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양건영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조금 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목표가를 6,500원을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6,500원에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만약에 터져준다? 그러면 저는 6,500원 넘어서 7,5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500원을 드리지만 6,500원이 넘어가면 7,5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테마주이고 굉장히 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손절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500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장님의 픽 종목은 범양건영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6,500원, 6,600원 돌파 시에는 7,5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